아침 6시 50분,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나를 깨웠다. 18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다. 옆자리를 보니 소연은 이미 자리를 비웠다. 요즘 그녀는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한다. 욕실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오래 씻는 것 같았다. 아침 먹고 가요? 내가 물었다. 소연은 욕실에서 나오며 대답했다. 오늘은 일찍 나가봐야 해. 스터디 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 자기계발 스터디. 아내가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시작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변화가 나쁘지 않았다. 웃음이 많아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발랄한 대학생 시절의 소연이 돌아온 것 같았다. 요즘 스터디가 재밌나 봐요? 그럼 내 인생에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처음이야. 소연의 얼굴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발견했다. 마치 첫 데이트 때 보여주던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표정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존재를 떠올리는 눈빛이었다. 오늘 저녁은 늦을 거예요? 응, 수요일이잖아. 정기 모임 날이니까. 소연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그녀의 자기계발의 날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나도 응원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가 외부 활동을 시작한 것이 반가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다. 소연은 점점 나와의 대화를 줄이고 있었다. 공유하는 시간도 줄었고 대화의 주제도 한정적이었다. 윤지가 방에서 나왔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은 요즘 입시 준비로 늘 피곤해 보였다. 엄마, 오늘도 스터디가? 응, 그래서 아침 일찍 준비하는 거야. 요즘 엄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윤지의 말에 소연은 웃음으로 대응했지만 그 웃음 속에 약간의 경직됨이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대학 교육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인 내가 아내에게 큰 자극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결혼 18년 차 서로에 대한 설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놓을게요. 마음껏 공부하고 와요. 고마워. 근데 오늘은 회식이 있을 것 같아. 늦을 수도 있어. 회식? 응,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모임이야. 오늘이 그날이네. 소연은 현관문을 나서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이전과는 다른 향수 냄새가 잠시 맴돌다 사라졌다. 새 향수인가? 묻지 않았다.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윤지도 느꼈는지 내게 물었다. 아빠,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엄마가 자기 시간을 갖는 게 이상한가? 그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것 같달까? 윤지의 말이 내 마음속 작은 의심의 씨앗에 물을 주었다. 소연의 변화가 단순한 자기계발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아내의 귀가를 기다렸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식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지는 건가? 문득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1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신뢰는 결혼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 토요일 오후 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 앞에 서 있었다. 딸 윤지가 학원에 가면서 소연의 스터디 장소를 알려준 덕분이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 발걸음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소연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소연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소연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비즈니스 관계라기에는 친밀해 보였다. 남자가 소연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설명하는 동안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소연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을 10분 정도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를 미행한 것이 부끄러웠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다. 그날 저녁 소연이 돌아왔을 때 내 얼굴은 평소와 달라 보였을 것이다. 스터디는 어땠어요? 가능한 담담하게 물었다. 좋았어. 오늘은 목표 설정에 관한 주제였어. 혼자서 공부했어요? 아니, 멘토가 있었지. 최도연 씨라고 우리 스터디 리더야.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 어쩌면 내 의심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다. 그들의 가까운 거리감, 소연의 반짝이는 눈빛, 아내가 나를 향해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멘토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리학 전공했고 자기계발 분야에서 꽤 유명하대. 강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아내가 그 스터디에 푹 빠져 있으니까. 소연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소연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연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18년 동안 아내의 물건을 몰래 뒤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가방 안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브레인업 자기계발 스터디라고 적힌 표지를 열었다. 깔끔한 필체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스터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몇 페이지에는 다른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 오늘 도연 씨가 내 생각이 특별하다고 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연 씨와의 커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이게 자기계발인가? 나는 다이어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직접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인 외도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컴퓨터로 브레인업 자기계발 스터디를 검색했다.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다. 최도연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웹사이트 메인에 소개되어 있었다. 자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트 갤러리에는 스터디 활동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소연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모든 사진에서 소연은 도연의 옆에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배치일까? 웹사이트에는 회원 가입 신청 버튼이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은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 마우스 커서를 회원 가입 버튼 위에 올리고 클릭했다. 수요일 오후 3시 나는 커뮤니티 센터 앞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녀였다. 처음 보는 얼굴들 속에서 나는 낯설음을 느꼈다.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6개월 동안 아내가 다녀온 곳,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을 찾기 위해 온 곳. 강의실에 들어서자 앞쪽에 최도연이 서 있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미소가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한 명씩 맞이하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주혁 씨지요? 환영합니다. 최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내 이름이 이주혁이 아니라 오진우라는 사실을 숨기며 도연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다. 40 초반 정도로 추측됐다. 내 아내가 이 남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도연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브레인업 스터디의 철학과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 그것이 바로 브레인업입니다. 그의 말투는 열정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집중했다. 나조차도 그의 카리스마에 빠져들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소모임으로 나뉘어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다. 내가 속한 그룹에는 5명이 있었다. 나는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실제 직업을 밝히되 이름과 개인적인 상황은 변경해서 말했다. 저는 이주혁이라고 합니다.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평소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동기로 스터디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소모임이 끝나고 전체 모임으로 다시 모였을 때 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소연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소연은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로 앞쪽으로 가서 도연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늦어서 죄송해요. 소연이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막 새 회원 소개를 마쳤어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지인처럼 편안해 보였다. 도연이 소연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아내가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이 남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다음 정기 모임 일정과 준비물이 공지되었다. 모임은 여전히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이었다. 나는 최대한 소연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내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이런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자문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했다. 스터디에 합류한 지 2주일이 지났다. 나는 이주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내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동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도연과 소연의 관계가 단순한 멘토와 학생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찾았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금요일 저녁 소연은 내게 토요일 스터디 후에 회식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 늦게 들어올 거야. 분기마다 하는 큰 회식이라 빠지기 어려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도연이 정말 모든 회원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토요일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스터디 장소에 도착했다. 이번 주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인드셋이었다. 도연은 열정적으로 강의했고 소연은 앞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스터디가 끝난 후 도연이 회식 장소를 공지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제 근처 식당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나를 포함한 15명 정도가 회식에 참석했다. 소연도 물론 그 중에 있었다. 식당에서 우리는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나는 최대한 소연과 멀리 앉으려 노력했다. 다행히도 소연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술잔이 오가고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도 일어나려는 찰나 도연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손길은 자연스러웠지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소연은 그 접촉에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로 화답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소연 씨 덕분에 모임이 더 활기찼어요. 과찬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 겸손하시네요. 소연 씨는 항상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요. 도연의 칭찬에 소연은 얼굴을 붉혔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칭찬에 수줍어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일어나 도연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내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아직은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다.
회식이 끝나고 남은 사람은 나, 도현, 소연, 그리고 다른 2명뿐이었다. 도현이 제안했다. 이제 2번째 장소로 갈까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요. 나는 당황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을 따라가면 소연에게 들킬 위험이 컸다. 하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일이 있어서요. 도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세요? 아쉽네요. 다음에는 꼭 함께해요. 나는 식당을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20분 후 도연, 소연,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식당을 나왔다. 그들은 도연의 차에 올라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뒤따랐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결국 그들은 한 아파트 앞에 멈췄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건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마치 어제 일이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는 듯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스터디가 정말 알찼어. 요즘 내 삶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 나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어떤 설렘과 활기가 느껴졌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행복만큼은 진실인 것 같았다. 그래요?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나는 가능한 평범하게 물었다. 요즘엔 매일 아침이 기대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달까?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소연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다. 그 새로운 것이 도연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의 질문을 참았다. 대신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볼게요.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그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소연의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가 이제는 가식처럼 느껴졌다. 나는 출근을 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도연과 소연의 모습이 맴돌았다. 동료들이 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물었지만 단순한 피로라고 얼버무렸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식사를 했다. 옆자리에서는 2 여직원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요즘 자기계발 스터디 많이 하더라. 너도 해볼래? 난 귀찮아. 근데 친구가 하는데 보니까 스터디보단 미팅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 남자 멘토가 있는데 여자들만 챙긴대. 그 대화가 내 귀에 꽂혔다. 브레인업 같은 자기계발 스터디가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도연의 이름으로 더 자세히 검색해 보았다. 그의 프로필과 강연 영상들이 여러 개 나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적인 멘토였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도연의 인스타그램에는 다양한 여성들과 찍은 사진이 많았다. 모두 스터디 회원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지만 사진 속 분위기는 단순한 스터디 모임이라기에는 친밀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에 소연의 모습도 발견했다.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녀였다. 도연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보다 더 침묵했다. 소연이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업무가 많아서. 그럼 일찍 쉬어.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내가 스터디 다녀오고. 수요일. 또 그날이 돌아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스터디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다. 소연이 집을 나간 후 나는 차를 몰고 커뮤니티 센터 근처에 주차했다. 그리고 스터디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 소연과 도연이 나란히 걸어 나왔다. 그들은 다른 회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도연의 차로 향했다.
나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이번에도 그들은 도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어 보였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소연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90분을 보냈다. 마침내 소연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도연은 그녀와 함께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둘의 모습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소연은 택시를 타고 떠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소연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소연이 돌아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스터디에서 얻은 정보와 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도연의 과거 행적, 그의 스터디에서 있었던 다른 의심스러운 관계들, 소연과의 만남 시간표,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마치 형사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이 모든 것을 폭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스터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왔다. 연말 파티 안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21일 저녁 7시. 장소 힐튼 호텔 연회장. 마지막 모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끝낼 적절한 시간이었다. 12월 21일 저녁 6시 30분. 나는 힐튼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다. 마지막 모임인 만큼 정성을 들였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테이블마다 꽃과 촛불이 장식되어 있었고 샴페인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평소 스터디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결혼식 피로연처럼 화려했다. 나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해 앉았다. 여기서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다. 모두 평소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마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듯했다. 7시 정각 도연이 등장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빛나 보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소연이 들어왔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소연은 전에 본 적 없는 화려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브레인업 가족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의 여정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도연의 눈빛이 소연에게 향했다. 그녀도 미소로 화답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회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도연과 소연을 관찰했다. 그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가끔 서로 속삭이고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1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올해의 브레인업 회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한 회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도연이 봉투를 열고 이름을 읽었다. 이소연님 축하드립니다. 소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나갔다. 도연은 그녀에게 꽃다발과 상패를 건넸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소연이 소감을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브레인업에 들어온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 특히 도연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도연과 소연이 내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축하해요, 소연 씨. 내가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도연이 당황한 듯 물었다. 이주혁 씨? 무슨 일이신가요? 제 진짜 이름은 오진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연 씨의 남편이에요.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다. 소연은 꽃다발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읽혔다. 도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이런. 소연 씨의 남편분이셨군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이란 이름으로 누가 누구를 성장시킨 걸까요? 내가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있었다. 도연의 과거 행적, 소연과의 만남 시간표,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이 어떤 것인지 지켜봤습니다. 멘토와 학생의 관계라고요? 아니면 불륜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연이 앞으로 나섰다. 진우, 진정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인가요? 내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도연의 아파트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 도연의 차에 함께 타는 모습, 둘이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이게 무슨...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 씨, 당신은 이런 식으로 다른 여성들도 유혹했죠?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관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누구도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내게 다가왔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요. 자기 개발의 진실을 말해보세요. 도연이 끼어들었다. 오해입니다. 진우 씨. 우리는 단지 멘토와 학생 관계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건 사실이지만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고요? 저는 증거를 봤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스터디가 끝난 후 당신 아파트에 들어가서 밤늦게 나오는 제 아내의 모습을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연회장은 거의 비어가고 있었다. 남은 건 나, 소연, 도연, 그리고 몇몇 호기심 많은 회원들 뿐이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진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저 뭐요? 당신 인생이 지루해서요? 18년 된 결혼 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해서요?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도연은 자리를 피하려는 듯 뒤로 물러섰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윤지가 들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미리 연락해 이곳에 오라고 했다. 딸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윤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윤지를 보고 말문이 막힌 듯했다. 도연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윤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지야, 미안하지만 너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 윤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는... 소연이 앞으로 나섰다. 윤지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윤지가 소리쳤다.
그녀는 돌아서서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소연이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내가 막아섰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처를 줬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진우, 내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였어요. 나는 혼란스러웠고 도연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과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소연은 별다른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윤지는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대학에 합격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아파트는 이전보다 조용해졌다. 소연의 물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허전함만 남았다. 처음에는 그 공허함이 견디기 힘들었다. 18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없는 삶은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 갔다. 도연의 스터디는 문을 닫았다고 들었다. 내 폭로 이후 많은 회원들이 탈퇴했고 새로운 회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소연과 도연이 여전히 만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제 내 삶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윤지가 제안했다. 아빠, 우리도 뭔가 배워볼까요? 진짜 자기계발 말이에요. 그녀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매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계발이었다. 독서 모임에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의 사연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중에는 이혼한 지 10년이 된 정연 씨도 있었다. 그는 내게 조언을 해주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흉터는 남죠.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정연 씨의 말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상처는 분명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윤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퇴근 후 즐기는 취미도 생겼다. 도서관에서 만난 사서 김민지 씨는 나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기계발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자기계발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힘을 믿으세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울렸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소연과의 추억은 내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추억에 갇혀있지 않았다. 윤지가 독서 모임에서 발표한 글의 마지막 문장이 내 가슴에 깊이 남았다. 진정한 성장이란 버려야 할 것을 아는 지혜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내 딸은 벌써 어른이 되어 있었다. 소연보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빨리 깨달은 삶의 진리였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윤지와 함께 책을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자기계발이라는 이름 아래 안에는 다른 삶을 쌓았지만 나 역시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불가사의한 여정의 한 부분이 아닐까. 무너진 것 위에 다시 짓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자아.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진정한 자기계발은 결국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